네, 안녕하십니까. 장종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목적 한국 교육 과정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주에는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 보통 또 이것을 뭐 비즈니스 한국 교육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 취직을 목적으로 한 한국 교육 과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일반 목적이나 학문 목적보다는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 그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런 교육 과정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어떤 한국에서 취직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 외국인들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을 위한 한국어는요, 직업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은 어떤 이제 일상생활, 그렇죠? 어떤 이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었고, 학문 목적은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어떤 학문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업 목적은 역시 어떤 취직을 위한 어떤 직업을 위한, 그러니까는 취직하기 위한 학습자나 아니면 취직을 했지만 자기의 업무를 위해서 어떤 한국어를 더 배우려고 하는 어떤 학습자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 과정이 바로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내나 국외의 직장이나 전문 분야에서 어떤 직업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위한 수단으로서요,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요구에 부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교수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저희가 직업 목적 한국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직업 목적 한국 교육은 일반적으로 어떤 정규 과정보다는요, 보통 이렇게 야간,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녁에. 이것은 뭐, 각 기관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큰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요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수업을 듣고 있고, 직장인들이니까 물론 외국 사람들입니다. 직장인들이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주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수업을 하고 보통 뭐 일주일에 뭐 이틀이나 3일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인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일본인 학습자들이 일하면서 이제 저녁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그런 어떤 학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어떤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 그렇죠? 외국인 학습자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원 졸업하는 외국인 학습자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음,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학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많아지면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더 연구가 이루어졌잖아요. 저희 그것처럼 이제는 학문 목적에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을 원하는 학습자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학습자들을 위한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이 앞으로는 또 더 많아질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생님들께서도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일반 기업체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데요. 어떤 공항에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뭐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어떤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 그래서 이런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필요한데 그렇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못하는 학습자들이 또 꽤 있겠죠. 그러면 그런 학습자들이 바쁜 시간에 시간 쪼개서 저녁에 와서 한국어를 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이 바로 또 직업 목적 한국 교육과정 학습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업을 위한 한국어는요. 어떤 뚜렷한 실무를 위한 수단으로서요.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일반 목적과 구별되는 어떤 특정 목적의 한국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일반 목적, 그 다음에 특수 목적, 특정 목적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특수 목적에는 뭐 학문 목적하고 뭐 직업 목적이 같이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직업 목적은 일반 목적과 구별되는 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 목적, 특수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직업을 위한 한국어는요. 직업을 위한 한국어는 어떤 학문 연구를 위한 한국어와 함께 어떤 특정 목적의 한국어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목적의 한국어는 학문 목적 한국어와 같이 어떤 특수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과 특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있는데 특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는 학문 목적과 직업 목적이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경제, 무역 등 전문 분야에서 세계 공용어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영어는 이제 세계어로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용어로 인정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어떤 대상 국가와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직업을 가진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어떤 업무에 필요로 하는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월급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베트남 학습자들은요. 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언어권도 이제 한국어가 어떤 선호하는 어떤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어떤 취직을 하는데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도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을 앞으로는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한국 교육 과정을 또 저희가 차근차근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이것이 이제 국내인지 국외인지 또 국외라면 또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서 한국 교육의 유형이 달리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목적인지 또 국외인지, 국외도 이제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베트남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몽골인지, 아니면 유럽인지, 미국인지 또 나라에 따라서 그 한국 교육의 어떤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예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비서를 위한 한국어가 요구되지 않지만, 그렇죠. 또 한국으로의 이동을 꿈꾸는 나라에서는 한국인 상사를 모시는 비서들에게는 또 필수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한국 교육 과정, 그러니까 직업 목적인데 단순하게 그냥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비서를 위한 한국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학습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위한 한국어는 이것이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요구 사항이 많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또 어떤 이제 상사가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그 상사를 모시기 위한 어떤 그런 한국어의 여러 가지 표현들 또 업무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어떤 비서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도 어떤 그것을 요구하는 학습자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서를 위한 한국 교육 과정도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어휘나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에 잘 반영을 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안내원이 되기 위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어떤 접할 그런 기회가 많은 어떤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어떤 여행 가이드라든지 이런 직업을 또 얻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잘 어떤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어떤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 가이드가 또 어떤 직업으로 원하는 학습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습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도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앞으로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런 교육 과정으로 학습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그래서 자, 직업을 위한 한국어는요. 직업을 위한 한국어는 취업하기 전에 전문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과 어떤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전문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과 언어 교육,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문 용어라든지 어떤 그런 업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직업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말이나 글로 전달되는 어떤 각종 지시를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취직은 했지만 어떤 한국 사람들과 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것들, 어떤 서류의 양식이라든지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서 반영해서 학습자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직업을 위한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위한 한국어가 앞으로는 더 이렇게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좀 더 특성화해서 다양한 직업, 그래서 비서를 위한 한국 교육과정, 그 다음에 또 여행 가이드를 위한 어떤 직업 교육과정, 이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짜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직업을 원하는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보시면, 그래서 어떤 대상의 경험 여부에 따라서요, 대상의 경험 여부에 따라서 취업 전이나 취업 후로 분류해서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 전인지 취업 후인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습자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취업 전에 어떤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필요한 학습자인지 아니면 취업했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자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또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비서를 위한 한국 교육 과정, 또 여행 가이드를 위한 한국 교육 과정, 또 만약에 어떤 요리사, 한국에서 어떤 요리 직업, 한국에서 요리사 직업이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리사로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어떤 요리사를 위한 어떤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 그냥 일반 회사원을 위한 어떤 한국 교육 과정,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직업 목적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이것이 그 학습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 과정이 되고요. 어떤 한국 교육을 하는 우리 교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아주 활성화가 된다면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진로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대상 국가와 한국 간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의 어떤 그런 국가와 또 한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국복지 한국교육과정은 그냥 어떤 대학교라는 어떤 그런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직업 목적은 직업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될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특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목적 한국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학습자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가 이루어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학습 목표는 언제나 학습자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거죠. 그래서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에 된 어떤 비즈니스 스킬, 예를 들어서 뭐 프리젠테이션, 그렇죠? 프리젠테이션은 뭐 이것은 뭐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대학생들도 어떤 이제 발표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프리젠테이션, 자기 어떤 발표 능력을 키울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리젠테이션 능력 등을 개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습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또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의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학습자는 언제나 직업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직업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목적을 또 학문 목적과 다르게 그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직업의 어떤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 내용에 반영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상황의 다양성인데요. 그래서 학습자들 직업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떤 회사원들, 그 다음에 가이드, 그 다음에 공항 안내원,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넓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 임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라든지 상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업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들어와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보면은 보통 이제 1대1 어떤 그런 과외 형식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고위층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1대1로 어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직자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직자. 그 다음에 상업,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 과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지금보다 더 앞으로 이런 학습자들이 많아질 추세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 자, 다음은 이제 학습자 연령이 낮다면, 그렇죠? 학습자 연령이 낮다면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직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가 연령이 낮거나, 그렇죠? 연령이 낮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부족할 거고 전문 지식이 낮겠죠. 그러면 그 연령에 맞춰서 조금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연령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풍부한 내용,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교육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학습자의 연령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자들은 이제 한국어를 주로 동료와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낯선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의 직업 목적은 좀 다양한 변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료, 한국 사람과 그 한국 직원, 동료와 일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의 한국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상황에 접할 때 한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 자, 그 밖에도 이제 교육이 실시되는 곳이 이제 회사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학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자,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실시되는 곳이, 그렇죠, 회사. 그래서 요즘에 보통 어떤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을 하죠. 위탁 교육. 예. 위탁 교육. 저도 아주 옛날에, 그쵸,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쯤에 저도 한번 그 삼성 회사에 가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그 기흥 쪽에 이제 삼성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연락이 돼서 그쪽에 가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 그때 한 10명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그 회사에 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학교에 와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시간을 내서 그 배우는 기관, 그렇죠, 학교에 와서 저녁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 시간도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임직원들, 좀 이렇게 그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에 회사에 가서 그 근무 시간에 잠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외에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변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직업을 위한 한국 교육은 학습자 변인이 매우 다양하며 학습 상황도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학습자 변인도 다양하고요, 학습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인에 따라서 어떤 저희가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다 직업 목적을 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습자의 연령이라든지 또 학습자의 어떤 지위라든지 또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 학습자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 자, 언어 학습과 어떤 내용 학습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겠는데요.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서. 자, 그래서 언어 기술은 실제 생활과 유사하게 구현된 상황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에 따라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생활과 유사하게 구현된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의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전문 분야 지식을 학습할 때는 내용 중심의 언어 교수법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의 한국어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을 학습할 때 그 일에서 그 직업과 관계 있는 업무와 관계 있는 전문 지식을 학습할 때는 단순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내용 중심의 언어 교수법이죠. 그래서 내용 중심은 그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어휘나 문법을 추가적으로 언어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내용 중심의 언어 교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과 내용 중심 교수법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은 어휘나 어떤 문법을 배우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배우는 거지만 내용 중심은 언어적인 것보다는 그런 내용적인 것, 또 전문 분야 중심으로 내용 중심을 이루어지면서 그 외적인 어떤 어휘나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내용 중심의 언어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중심의 언어 교수법은요, 어떤 특정 과목의 내용 학습과 외국 학습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것으로서요, 어떤 특정 과목의 내용 학습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 언어 교수법은 어떤 어휘, 문법 이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그 어떤 전문 지식, 전문 내용, 자,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자,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문법을 부수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내용 중심의 언어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 중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씩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 우선 언어 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내용 학습과 언어 학습 병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언어 우선 내용
학습 프로그램, 그다음에 외국어 우선 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 중에서 내용에 더 많이 우선을 두면 내용 우선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내용이나 언어를 똑같이 진행을 할 때는 내용 학습과 언어 학습의 병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내용보다 언어를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둔다라고 한다면 언어 우선 내용 학습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내용보다는 어떤 언어에 더 아주 많이 이렇게 어떤 비중을 둔다라고 한다면 외국어 우선 학습 프로그램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국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실시되는지, 또 어느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지 등에 따라서 어떤 내용과 어떤 언어의 중요도는 달라질 것이고요. 이에 따른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교육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인지 또 대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실시가 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어느 교육기관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따라서 이것이 내용과 언어의 중요도가 아무래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의 조화를 이루어서 학습자의 어떤 요구에 맞는 그런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교사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교사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과 내용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한국 교사는 이제 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직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하려면 한국 교사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요, 어떤 한국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을 하시려면 단순한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직업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용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숙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국어 교육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르치셔야겠습니다. 자,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의 비중에 따라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한국어 교육을 병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교사가 전문 지식을 반영하여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의 그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그 직업의 전문가가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왜 실패를 많이 할까요? 자, 그것은 그 직업의 전문가가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은 충분하겠죠.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단점은 그것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 어떤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거든요. 그런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뭔가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것은 이제 한국 교사는 이제 이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뭘 어려워하고 뭘 힘들어하고 뭘 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 직업의 전문가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 교사가 전문 지식을 쌓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입니다. 이것도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릅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벌써 이게 학생들이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의 전문가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국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그 전문가가 제대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용어를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사가 전문 지식을 더 쌓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네, 다음 보시면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일반 목적에서 이제 직업 목적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일반 목적에서 직업 목적으로 조금 특수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특정 목적의 교육은요,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고급 학습자를 위해서 고안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은 우선 직업 목적도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초급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중급이나 고급으로 갈수록 그런 직업 목적의 그런 어떤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세분화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을 위한 한국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일반 목적에서 특정 목적으로 어떻게 분화할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 목적 한국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초급부터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이지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때는 초급에서는 일반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내용, 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중급부터 이제 그 직업에 관련된 그런 어떤 교육 과정으로 세분화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또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초급에서는 일반 목적의 어떤 한국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직업 목적 교육 과정에서요. 자, 중급에서는 그냥 직업 목적에 대한 어떤 한국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일반 직업, 그 다음에 고급에 가서는 각 어떤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여행 가이드를 위한 직업인지, 비서를 위한 직업인지, 아니면 뭐 사업가를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요리사를 위한 직업 교육인지 이런 것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고급 단계에 가서 고급 직업과 관련된 용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면요. 그래서 1단계 보실까요? 1단계는 초급 단계로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학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자, 중고급 단계로 진입하여 일반 목적의 특수한 스킬을 교육하게 되고요.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도 이제 어떤 일반 목적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단계에서는 직업을 위한 어떤 세분화 단계가 들어가기 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특정 목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지만 특정 분야들 간의 어떤 공통된 언어 능력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공통된 부분이 있죠. 그 직업, 물론 직업 어떤 세분화가 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직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3단계에서 어떤 그 특정 분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직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용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공통된 것들을 3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더 이렇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에 가서는요, 4급이 되겠습니다. 4단계에 가서는 어떤 하나의 특정 분야를 교육을 하되 그 분야를 좀 넓게 다루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를 다루는데 조금 깊게 또 좁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크게 넓게 다루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분야의 스킬이 특수화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자, 5단계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투수하게 분화된 단계로서 각 분야의 특정한 내용과 그런 용어와 기술, 업무, 자,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단계가 이제 5단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어떤 단계의 특성에 맞게 이것이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어떤 체계적인 하나의 어떤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 비즈니스 교육 과정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그 각 기관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냥 통틀어서 그냥 하나의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그 직업의 종류에 또 맞춰서 저희가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초급에서는요, 어떤 이제 한국어의 기본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일상어휘, 자, 이런 것들이 초급에서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에서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 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중급에서는 일상생활의 복잡한 어떤 문제 해결, 어떤 단순한 비즈니스 스킬, 그렇죠? 어떤 직업을 위한 어떤 이제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단순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스킬을 배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중급에서는 자, 어떤 한국 생활의 다양한 문화 요소 학습,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직업 목적에서도 여러 가지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예절이나, 그렇죠? 상사에 대한 예절, 손님에 대한 예절, 어떤 회사의 동료끼리 어떤 예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요소도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복잡한 일상 어휘, 중급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급에 가서는 이제 공통된 비즈니스 스킬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직장 생활 관련 필수 어휘, 용어, 자, 이런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단계에 가서는요, 여러 가지 특정 직업이라든지 세분화된 비즈니스 활동 관련 스킬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세분화된 비즈니스 활동 이런 것들을 그 학습자의 업무를 위해서 그런 도움이 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을 짤 때 그 학습자의 직업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교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학습자가 이런 어떤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기의 진짜 직업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에 따른 전문적인 어휘. 자, 이런 것들이 또 직업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요리사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회사원들이 쓰는 용어가 있겠고요. 그다음 비서가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 다 가이드가 쓰는 용어들이 다르니까 이런 것 어떤 직업에 따른 또 어떤 전문적인 어휘, 용어.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고요. 자, 그리고 공적인, 격식적인 생활을 위한 표현과 어휘.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 격식적인 자리, 이런 것들이 직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표현들을 배움으로써 어떤 발표할 때라든지 상사와 대화를 할 때라든지 손님을 접대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국내 직업 목적 한국 교육 현황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직업 목적 한국 교육은요. 어떤 외국인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단순 근로자가 1차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 근로자들은요. 어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수 근로자들은 지금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선생님들,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 이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여기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점점 많이 이것이 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차 대상인 전문 근로자 교육 분야 종사자, 또 무역 경영 분야 종사자 연구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무역 경영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무역 경영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요, 이제 근무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또 일반 관리직인지, 고위 경영자인지에 따라 어떤 별도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어떤 무역 경영 분야 종사자 중 일반 관리직 대상의 정규 교육 과정은 이제 연세대 한국학당에 이제 비즈니스 중급반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반이 각 기관마다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 한국학당의 비즈니스 중급반을 저희가 한번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및 목적은요, 중급의 한국어 숙달도 지닌 회사원, 또 주재원, 경영 경제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등급은 중급이고요. 기간은 10주, 90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이제 비즈니스 관련 어휘 표현이라든지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적절한 의사소통 연습 활동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재는 이제 비즈니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교재도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가 요즘에 이렇게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요 교재 이런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이런 교재 작업도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경험도 쌓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어떤 한국어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자, 그리고 이제 국외에서 근무하는 어떤 현지 직원을 위한 교육 과정은요, 어떤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어떤 삼성 현지 법인 직원 한국어 교육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이제 삼성 현지 법인 직원 한국어 교육 과정인데요. 자, 대상 및 목적을 보시면요. 그래서 국외 현지에서 채용된 삼성 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기업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외국인 직원들 뽑은 거죠. 그래서 뽑아서 그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이제 해주고 이제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네, 보실까요? 그래서 등급은 이제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급이 되겠고요. 이제 기간은 20주, 그래서 10주씩 2학기, 그래서 20주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한국어, 그다음에 한국 문화, 비즈니스 관련 어휘나 표현 등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일반 목적의 한국 교육 교재, 그다음 비즈니스 관련 자료를 사용을 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관련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제 일반 목적 한국 교재로 또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자, 이상과 같이 무역 경영 분야 종사자 중 일반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어떤 정규 교육 과정 또 위탁 교육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보다는 위탁 교육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업 목적은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규 교육 과정보다는 어떤 별도의 그런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위탁 교육으로 직업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업 목적 한국 교육 과정도 정규 교육 과정으로서 편성이 돼서 이런 학습자들을 많이 확보도 하고 이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무역 경영 분야 종사자 중 이제 경영 간부를 대상으로 한 한국 교육은 연세대 한국학당과 연세대 경영대가 이제 공동 운영하는 ETP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임직원이죠. 경영 간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그래서 어학당과 어떤 이제 경영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세대 한국학당 ETP 코리아를 보시면요. 대상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EU가 주최해서 EU 소속 국가의 기업체 경영 강부를 대상으로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어떤 한국어 교육이지만 뭔가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더 이렇게 전문직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등급을 보시면 이제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해당 급이 이루어지고요. 기간은 1년에 4학기. 그래서 1학기, 2학기, 3학기는 5주, 4학기 10주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4학기에는 45시간의 개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교육 내용은 이제 한국어, 한국 경영 환경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 또 한국 기업체 방문, 인턴 근무 다양하게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는 뭐 초급은 100시간 한국어, 중급은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 보시면서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를 하는데 어떤 말하기나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지필고사는 이제 한국 교사가 담당하고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은 EU 측 관리자가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런 한국어 기능에 대한 어떤 시험은 이제 한국 교사가 담당을 하고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조금 이쪽의 전문가 이유측 관리자가 이제 담당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 과정은요, 일반 목적의 한국 교재와 비즈니스 한국 교재로 이것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보시면, 자, 그리고, 자, 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학 관련 강의라든지 세미나 등 이거 경영학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만은 이제 어렵죠. 이건 아무래도 고도의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교사가 어떤 지식을 쌓아서 하기란 여러 가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지식적인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팀 티칭으로 어떤 한국 교육과 관련된 것은 한국 교사가 하지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어떤 그런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팀 티칭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교육 대상은 이제 10명 정도 소수지만 이제 3개에서 4개 학급을 구성하고 전문 교사를 활용해서 이제 맞춤식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언어 교사와 이주축 관리자가 공동 평가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교관인데요. 외교관. 네, 외교관 프로그램인데, 저도 외교관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교관들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뭐, 러시아 외교관, 또 뭐, 미얀마 외교관, 그래서 그 각 나라 외교관을 같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특성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은 수적으로 볼 때 국내 직업 목적 한국 교육의 주요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외교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죠. 사실 숫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자, 그러나 몇몇 교육기관에서 외교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대학교 어학당에서 외교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교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대사관,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대사관에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직원들. 그러면 한국 교사가 미국 대사관들을 위한 어떤 한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대사관들을 위한 한국 교육은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어떤 한국 교육과정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뭐 협상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이제 외교관들이 협상을 자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협상에 대한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내용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FSI는요, 미국 국무부 어떤 사내 외교관 교육기관인데요. 자, 한국 FSI 분교에서 국내에 근무하는 어떤 영어권 국가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한국 교육 이것은 네,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르쳐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런 것들 잘 준비가 돼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고급의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자, FSI의 외교관 한국 교육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및 목적을 보시면, 자, 한국에 근무하는 영어권 국가, 뭐, 영국이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현지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한국어 능력을 배양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언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분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는 잘하지 못하겠죠. 예, 잘하지 못하는데 간혹 정말 고급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외교관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기간은 자, LDP, 그래서 언어 지정 직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책을 위한 1년 과정, 일반 외교관을 위한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교육 내용은 이제 정치, 경제, 공보, 영사 업무 등에 필요한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문 분야,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관이다 보니까 어떤 협상에 대한 그런 어떤 용어라든지 표현 이런 어떤 내용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외교관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이런 협상에 대한 그런 교육 내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기는 이제 자유대화, 인터뷰하기, 연설하기, 주제 발표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읽기는 어떤 업무 관련 내용이나 시사적인 내용의 어떤 실제적인 자료 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교재는 이제 시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해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재는 사실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외교관들 위한 교재는 따로 이런 거 출판되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것들을 교사가 준비해서 그런 학습자들에게 외교관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사적인 내용,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분쟁이 있는 것들, 쟁점이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쏙 구성을 해서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FSI 언어 숙달도 평가로 엄격하게 평가해서 업무 배정이나 승진 등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승진 어떤 그런 업무 배정에 반영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평가가 나쁘면 이제 승진이나 업무 배정에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SI의 외교관 한국어 교육은요,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특수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수 집단이지만, 정말 특별한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특히 외교관 업무를 분석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협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 되는 것들, 분쟁이 되는 것들, 논점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설계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또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점 등은 직업 목적 한국 교육과정 설계할 때 저희가 참조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대 언어교육원도요, 어떤 제3세계 국가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국 언어문화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각 기관마다, 대학교마다 이렇게 어떤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이 다양하게, 그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또 영역이 생기는 거죠. 한국 교육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제3세계 국가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어를 사용한 업무 수행보다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1차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의 외교관들에게는 어떤 이제 그 한국어를 사용한 업무 수행보다는 이제 어떤 한국어나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어떤 외교관 한국 언어 문화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및 목적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위탁과정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지역 24개국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좀 이곳을 좀 관심 있게 보실 것이 이제 한국 전문가,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국 전문가. 그래서 어떤 외교관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어떤 학습자들이 어떤 한국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학습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급의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준비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기간은요, 기간은 1년에 4학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학기는 11주, 그래서 한국어, 한국 문화가 이루어지고, 여름과 겨울 학기에는 12주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정세 및 한국사회, 자, 이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은 이제 한국어, 한국문화, 국제정세 및 한국사회, 자,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교재는 일반 목적의 학습자와 동일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문제죠. 이것은 이런 교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출판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교사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일반 목적 한국 학습자가 사용한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재 작업도 저희가 앞으로는 출판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어떤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와 FSI의 외교관 한국어 교육과정은요, 모두 외교관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지만 외교관의 수행 업무가 다르므로 교육 목표, 교육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외교관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은 외교관이지만 이것이 약간 그 대상에 따라서 업무 수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이라고 해서 그냥 외교관 목적의 외교관 직업 목적 한국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교관도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외교관 직업 목적 한국 교육과정이지만 업무 수행에 따라서 또 지위에 따라서 그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외교관 한국 교육과정이지만 그것을 더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 전문가인데요. 이것은 앞으로는 더 이제 확대될 소지가 많습니다. 한국 전문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이런 한국 지역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외국인 학습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이 또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최근 특수 목적의 한국어 과정으로 한국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고급 단계죠, 이것은. 그래서 어떤 대학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또 국외 정부, 대학 등이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어떤 몰입교육이 가능한 국내 환경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 사상, 문화, 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지역적 전반적인 그런 정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아는 그런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한국 전문가 어떤 교육 과정이 앞으로는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문화교육센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국방외고대학의 위탁과정으로 운영되는 서강대학교의 이제 한국교육원의 또 이제 이머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LI. DLI는 이제 이거는 미국의 국방어학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어학원이 되겠습니다. 국방어학원. 자,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언어를 가르칩니다.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어, 여러 일본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는 어떤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와 이제 DLI 국방어학원 이머전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이머전은 어떤 몰입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의 한국학과와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어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한국어 문화교육센터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자, 대상 및 목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미국 시민으로 과정 후에 약정 기간 동안 이제 한국과 관련된 공직에 종사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미국 현지에서 1년간의 예비 연수를 통해서 중급상 수준에서 고급 수준의 유창성을 확보한 사람이고요. 1년간 이제 국내에서 몰입식 교육을 통해 전공 관련 내용은 물론 한국어 수준을 고급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현지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또 집중적으로 그런 전공과 관련된 그런 몰입식 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등급은 이제 중급, 고급이 되고요.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 문화, 또 전공 강의, 토론, 인턴십이 있고요. 교재는 이제 학부, 대학원 강의 수강을 돕는 교육 자료를 구성해서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 언론 수업, 토론 수업, 부가 수업 위한 자료를 구성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뭐 OPI, 그 다음에 국방 언어 능력 시험, 그 다음에 또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서 이제 능력 평가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 목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 목적 한국 교육과정과 직업 목적 한국 교육과정이 약간 이렇게 중첩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것이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의 특색을 더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문 목적의 어떤 특색이 더 이렇게 나타나면 또 그 학문 목적의 한국 교육과정이 그런 성질이 더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어떤 과정 자체가 특정 직종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설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자, 저희가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직업 목적 한국 교육은 이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상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 운영이 돼야 되고요.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맞춤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 교육 과정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 목적 교육 과정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근데 앞으로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갑자기 또 그런 학생들이, 직업 목적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 갑자기 또 운영하게 되면 이제 그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근로자의 어떤 대상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런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이것이 또 맞춤 교재, 교재 작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 교재를 개발해서 그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은요, 어떤 민간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민간 단체가 각각 그런 역할을 다 해서 서로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직업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이 체계가 잡을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